반갑습니다. 뽀기트입니다. 오랜만에 알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게 프라이팬, 블렌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이런 류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을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저것만 했죠. 코팅팬, 특히 불소 코팅 이유들에 대해서 그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것만 쏙 빼고 그냥 생 날것의 스테인리스 팬, 풀 스테인리스 팬이라고 하고 무쇠로 만들어진 팬. 세 번째가 세라믹입니다. 이 순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에 세라믹은 조금 중요하니까 끝까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거 재미없다고 넘기잖아요. 좋은 거 날려먹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 뒤에가 좋아, 뒤에가. 바로 뒤로 가면 어떡해요? 앞에도 꽤 괜찮아. 일단 스테인리스 팬, 풀 스테인리스 팬. 보통 클레드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스테인리스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가운데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풀 스테인리스 팬들은 통 3중, 통 5중 이 정도예요. 그리고 두께가 한 2.2T에서 2.6T 이 정도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되게 무겁지만 생각보다 안 두껍다. 왜? 통짜니까. 옆에까지도 다 두껍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코팅팬 쓰셔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왜? 무쇠로 되어 있으면 일단 내가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이 되어도 아차 하는 순간에 계란이 망가지고 생선이 망가지고 고기가 눌러서 안 떨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를 들여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불은 중약불에서 예열하시고 기름 먼저 두르시고 적당한 시점에 꽤 익으면 뒤집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적당히가 너무 전라도지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세요. 댓글에 이게 달렸습니다. 실제로 자, 처음에 예열을 한다 해서 살짝 뜨거워지면 기름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불에서 살짝 더 2, 3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뒤집어주고 이거 얼마나 쉬운데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라고 내가 댓글 달았어요. 맞아요. 그 댓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가스불이니까 중약불이라고 하면 대충 눈대중으로 감이 와. 맞아. 근데 인덕션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중약불에 대한 개념이 제품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화구의 크기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스테인리스 팬으로는 꾸준하게 이 코팅력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죠. 근데 꼭 안전하다고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음식이 닿는 면이건 외부 바깥면이건 뒷면이건 간에 뭐가 타는 순간 유해가스가 올라올 텐데 탈 확률이 스테인리스가 무쇠 뭐고 다 중에 이게 제일 높다. 참고로 저는 몇 번을 시도하고 안 씁니다. 알텐바흐 제조사인 동아 스테인리스도 스테인리스 팬을 다수 만듭니다. 있습니다. 샘플도 달란 말 안 합니다. 필요가 없다. 사장님도 아신다. 그리고 무쇠 마냥 코팅을 이렇게 계속 기름 먹이면 잘 먹느냐? 길들이면 잘 되어란 말 댓글에 있는데 너나 길들이세요라고 내가 길을 못 들이지 사람들이. 다 강영욱이야? 안 돼. 무쇠는 차라리 길이 들죠. 무쇠는 기름에다가 그냥 계속 첨벙 촉하게 적시고 하면 먹어. 스테인리스도 우리도 먹어요. 하시라고. 딴집 가시라고. 예, 가셔. 안 팔아 우리.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비슷한 결로 하나 툭 치고 지나갈까? 구리 계열이랑 주철로 된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격자가 이렇게 쓱쓱쓱쓱 들어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쇠로 넘어갈게요. 무쇠는 있으면 좋다. 하나가 확실한 게 나한테 딱 길들여지는 순간 한 5년, 10년은 얘한테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스테인리스랑은 완전 다른 것이 훨씬 뜨거워지고 조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심지어 기름이 잘 먹으면 잘 타지도 않고 아주 나이스하게 육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의 즙들이 못 빠져나가게 꽉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쇠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무쇠의 치명적 단점, 녹이 쓸 수 있다. 그치. 왜? 기름 먹이기 전까지, 길이 들기 전까지는. 근데 사실 무쇠는 기름 먹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쇠의 치명적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겁나게 무겁다. 너무 무겁다. 많이 무겁다. 헤드에도 너무 무겁다. 두 번째, 상당히 비싸다. 맞아요. 싼 애들은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로찌 같은 거고요. 금방 녹슬고 밀도도 높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기름도 잘 안 먹고 뭐 이렇습니다. 얼마짜리 사? 싼거 무쇠 펜을 얼마짜리 사셨어요? 3만 원인가에 샀는데 음. 좀 가벼운 무쇠긴 했어요. 딱 들자마자 가볍죠. 네, 근데 기름 많이 먹인다고 먹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녹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많이들 좋아하는 무쇠 펜들 중에 대중적으로 다들 와 이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스캡슐트입니다. 그쵸. 스캡슐트는 디자인 보고 되게 예뻐갖고 인터넷으로 시키는 순간 낭패 보기 딱 좋다. 왠지 아십니까? 백화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참고로 제이 말하다 못 들었다. 한 손으로 못 든다. 두 손으로 들어야 돼. 그건 진짜. 남자도 한 손으로 들기가 되게 부담스럽다. 진짜야. 겁나 무거워. 그냥 뭔가 진짜 막 와 무거워. 끼피디 봐봐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지? 바벨 느낌 난다. 그래서 무쇠도 약간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스캡슐트도 초기에는 몇 개씩만 들어왔던 그게 언제? 2017년경 16년 말 이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처음에 보고서 와 겁나 예쁘네. 이거 얼마예요? 이랬던. 제일 작은 게 20만 원대 중후반이었고 진짜 코딱지만한 거 하나 19만 원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싸진 않죠. 모양은 되게 예쁘다. 확실히 예쁘다. 이거는 진짜 그냥 동안이가 바로 나가겠더라고. 그런 생 무쇠만 나왔고 조금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북미 스타일의 로지 타입의 그런 밀도가 좀 떨어지면서 디테일이 없어. 그냥 손잡이마저도 그냥 아예 주물로 그냥 만들어서 연결돼 버리게 만든 것 이렇게가 나오다가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질화처리라는 거를 해서 녹슨 거를 조금 방지하면서 그 위에 불소를 아주 얇게 탑코팅을 살짝 터치만 해서 그냥 시즈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온 제품들이 중국산이 와르르 들어왔죠. 근데 얘들도 그것보단 가볍지만 무겁다. 저희가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 운영했던 백화 냄비 요런 후라이팬 있었죠. 근데 제가 후라이팬 안 했죠. 맞아요. 이유는 그것도 겁나 무거워서 안 했고 무쇠의 가장 장점인 그 뜨거운 열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불소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그 불소 코팅이 막 엄청 몸에 해롭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쇠가 어마무시하게 뜨거워지거든. 그랬을 때 버텨내는 코팅인지는 이제 물음표인 거죠. 저희가 검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소개도 안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무쇠의 트렌드는 어떠느냐? 우리가 이제 버미큘라를 소개해드렸죠. 일종의 무쇠의 판재 개념 형식이 물론 주물이긴 하지만 이 무쇠의 경량화 딱 무쇠가 있으면 열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실제로 두꺼운 스테인리스에다가 알루미늄 같이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팬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두꺼운 알루미늄 불소 코팅, 세라믹 코팅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좀 꽤 크지 갭이. 근데 가장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실 이만큼의 열이 일반적인 요리 땐 필요가 없다. 전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가자라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밀도의 순도 높은 무쇠 냄비인데 얇아. 가벼워. 오히려 알루미늄보다도 스테인리스보다도 가벼워. 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다? 이게 일본에서 유행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령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 거에 집착하십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은 경우도 가볍게 핵심을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이유가 있다. 약간 무게에 좀 집착하는 것 맞습니다. 같기는 해요. 버미큘라의 무쇠 후라이팬도 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거 2,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실 거면 얇은 거 하나 그거 사셔가지고 그거 오래 갑니다. 그 심지어 바깥쪽은 외부는 또 범랑으로 코팅까지 되어 있으니까 시즈닝을 딱히 할 필요가 없다. 태우기만 안 하면 되죠. 그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면 잘 안 타요 그거. 그래서 그때도 보여주셨잖아요. 저희 촬영할 때도. 그렇죠? 요게 나오는 시점에 영상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겠네요. 우리 500억 코코님 댁에 갔을 때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건데 그 500억 코코님의 결국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7단 올리지 않기였었어요. 맞아요. 센불 안 하기. 기름은 넣고 충분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중불 이하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세라믹 팬으로 넘어갑니다. 알짜배기 내용입니까? 이게 알짜배기 제일 재밌는 내용이에요. 사실 세라믹 팬은 인덕션에서 6단 넘길 생각이면 쓰지 마라. 가스도 중불 넘기면 쓰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돌과 유리에서 오는데 세라믹 자체는 안전한 게 맞아요. 결국 얘도 마지막에 탑 코팅이라는 아주 얇고 투명한 코팅이 올라갑니다. 얘가 오래 버텨주면 얘도 오래 써요.
근데 이거를 오래 버티게 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센 불에 하면 안 돼요. 약불에만. 중불 이하. 세라믹은 기본적으로 안심, 안전 이런 키워드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불속 코팅에 대한 몇몇 제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세라믹 냄비, 프라이팬 제조하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살아남은 코팅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불소 계열의 코팅인 건 답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코팅액 자체의 넌스틱과 강도 자체가 불소 계열이 훨씬 세고 쫀쫀하고 뜨거워도 버티는데, 세라믹의 단점은 그거를 못 버텨내요. 얘는 뜨거울 때 찬물 닿으면 끝! 이게 진짜 낭패를 많이 봤던 게, 저희가 끝! 방송하면서도 어. 방송은 어찌됐든 이 소리라 연기 확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드라마틱한 건. 세라믹 팬 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불 조절을 한 거지. 그렇지. 그냥 팬처럼. 근데 스테이크를 올리고 뒤집어야 되는데 안 떨어져.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다음에 못 썼어 우리. 안 지워져서. 그 회차 쓰고 그냥 버려. 그 까만 게 묻어버렸는데 철수 세미로 지운다고 세라믹을? 아니지. 큰일 나지. 내 스카치 브라이트를 겁나게 빡빡 문질러도 안 져. PB를 뿌리고 별짓 다 했어. 안 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뜨거운 데다가 칙 해버린다거나 뜨거울 때 찬물 넣거나 하면 이건 끝입니다. 아예 못 본, 이제 아예 안녕. 실생각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코팅 뜨거운데도 잘 버텨요. 제가 바로 신고합니다. 허위 과대 과장 광고 바로 신고합니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근데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예로 차돌 숙주볶음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물이 흥건히 생깁니다. 센 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은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스테이크 굽는 것도 좀. 잘 안 됩니다. 네. 로스구이 하는 용도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세라믹은 그래서 저는 주로 어디다가 쓰느냐? 나는 계란할 때 써. 아니면 간단하게 전 부칠 때. 전 부칠 때 좋아요. 미끄덩미끄덩 돼갖고 기름 두르고 하면. 잘 뒤집어져. 볶음 요리도 그냥 라이트하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세라믹 코팅 액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일까? 코레아야. K-세라믹. 전 세계 그 세라믹 팬 1등이었던 벨기에의 그린팬도 한국에서 크게 성공을 못 거뒀죠. 못 거뒀죠. 되게 바닥이 그나마 두꺼워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할 법한 제품이었는데, 그 가격대에 그 제품을 사느니 그냥 예쁜 네오플램 사는 게 좋았다. 그래서 이 세라믹 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이 쓰셔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는 조금 안전하고 좀 덜 탄 걸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수 있다 보니까 아직 불소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쓰시기에는 난 또 조리법도 잘 모르고 요알 못이고 힘드니까 세라믹을 쓰고 싶어 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두 번째 장점이 뭘까요? 컬러를 진짜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장점이야. 바닥의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끝내주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색깔 어떻게 됐지 싶으면 세라믹이죠. 맞습니다. 스텐팬, 그 다음에 무쇠팬, 그 다음에 세라믹 팬 쪽으로 알아보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 하나의 각각 카테고리에서 대단히 크게 이름이 알려진 혹은 대단히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프라이팬 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포키트는 불소 팬은 세상에 없어요. 불소 코팅 팬은 없어? 없어. 세상에 없어. 스텐팬이랑 무쇠팬이랑 세라믹 팬만 있어. 야, 못 쓸 거예요.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데? 그러면 얇은 무쇠 하나랑 세라믹 팬. 아니 하나만. 그럼 얇은 무쇠 쓰는 게 마음 편하지. 길은 내가 드리면 되니까. 그게 제일 낫다. 세라믹에서는 알루미늄 베이스에다가 세라믹 갖다 바를 텐데, 알루미늄 베이스 백날 뜨겁게 해도 스테이크 한번 구워 먹자고 막 뜨겁게 달구는 순간 나가리다. 요리 스펙트럼이 넓어지려면 아무래도 열을 많이 뿜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했던 팬은 뭐였다? 바닥에 두꺼운 스텐팬 위에 쫀쫀한 불소 코팅 되어 있으면 이게 제일 요리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쉽게 할 수 있다. 무게도 적당히 무겁다.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세라믹 팬이나 무쇠 팬이나 스테인리스 팬 모든 게 생각보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도 바닥이 두꺼운 것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쓴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또 궁금하신 카테고리, 궁금하신 영역 이런 것들 그냥 여과 없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따로 컨텐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